네, 이제 또 3분기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분기의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신의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에 대해서 2분기에 대해서는 또 코스피 랠리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적중이 됐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바꾸신 부분이 있는지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적중을 했다는 것보다 우리 한국경제TV 출발 정시에서 남인호 소장님이 올해는 3,000포인트 꼭 갑니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도 시장 전망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TV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서 먼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말에 셀인메이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셀인 줄라이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7월 초까지는 그래도 주식 좀 끌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유가 2018년 증시 하락과 이번 하락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때 2018년도에도 트럼프의 행정부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켰었고요. 그때도 이제 페드의 고금리 정책이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2018년 10월, 11월, 12월 그때 17%가량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스닥 주봉 차트에서 왼쪽 파란색 박스가 2018년도에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V자로 올라오는 주봉 차트이고요. 이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최근의 모습도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조금만 더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안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 하반기에 시장이 날아가게 되는데, 2019년도에 왜 저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또 올라갔을까? 그때는 2019년도에도 그 EPS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전혀 없었고요. 그 대신에 2019년도 7월 말부터 금리 인하가 또 하나의 시장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9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9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박스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5월 말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 4,000포인트 이상 올리는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장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이 빠르게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BR 0.9배가 코스피 2,700인데요. 죄송합니다. 2,700 미만에서는 주식 매도를 자제하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4,300을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4,300은 우리가 일본처럼 PBR 1.4배만 되더라도 2027년 정도에는 4,300은 갈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글로벌 증시를 그동안에 퀀터 분석을 해보면 8월, 9월,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7월부터 지난번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는 주식의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현금 비중을 20에서 많이는 한 50%까지 만들어 놓고 7월, 10월 초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는요, 목표 수익률을 6에서 한 8%로 소위 말해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그동안에는 조정이 있을 때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가는 장이니까 추세 추종 전략을 유지를 했었다면, 지금부터 10월 초까지는 역발상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트레리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런 역발상 투자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아니 박스권 조정은 어떤 이유로 올 건가? 한 번씩 이래 조정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조정이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에서 4.3%로 높은 고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금리가 4% 전후에서 놀고 있으면 지금 S&P 500이 PER로 22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거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수준으로 이래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 증시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고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정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 이유가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서 관세가 유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 트럼프를 한 10년 동안 겪어보면서 이번에도 아주 원만하게 넘어갈까?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협상이 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각국에 지금 협상안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EU를 비롯해서 일본도 자꾸만 이렇게 한 발 떼고 얼마 전에 우리가 타코라고 하면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이 트럼프는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꺾어버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9일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시장을 아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얘기가 재현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3번 동안이나 결국은 트럼프가 꺾을 거야라는 거 알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BOJ의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번 7월 말에 있습니다. 7월 30일, 31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 6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BOJ 금리 인상이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나? 생각해 보시면 작년 8월 5일 날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팔란티어 같은 주가가 28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급락에 바로 일주일 전에 BOJ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때 0%였던 일본의 정책 금리가 0.25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있고 나면 2주 뒤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였냐면 25년 올해 1월 달에 0.5%로 인상을 했는데요. 2월 달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말에 BOJ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있다면 8월 증시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7월 초에 앞서 말씀하신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유예가 된다 치더라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축소된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신 거네요. 네, 이 7월 9일까지 그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협상이 타결될까?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해서 지금 품목별 관세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수출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초에서 7월 8일까지는 이 트럼프의 입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이 수출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7년까지 4천을 넘어가는 그런 장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2,800을 깨는 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2,800선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유망하게 우리 주식시장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앞서서 확인을 해주셨고 마이크론의 며칠 전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시금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어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는 또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 하이닉스는 뭐
3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엄청난 랠리를 보였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가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뭐 60%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에 그런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저께 발표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는 실제로는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그 부분을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의 가치에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뜩 산업 내에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니 하이닉스는 벌써 30만 원이 가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났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고점이었던 96,800원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반도체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이고 그 밸류체인에서 HBM이라는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핵심 트렌드인 이 HBM의 경쟁력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 세 번째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이런 주가 차별화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TSMC가 60일 삼성전자가 한 14%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11%로 떨어지더니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7.7%까지 떨어지고 TSMC는 오히려 67.6%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SMIC가 오히려 6%까지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600만 명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주들이 계신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정영현 부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빨리 기술적인 복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금리 인하론이 미국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시각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빠르게 전고점까지 온 이유는 저는 그래도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5월 달에 발표됐던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오늘 밤에 나올 PC 지표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1분기 GDP 발표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할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드 와치를 보면 여전히 7월 금리 인하의 확률은 20%대고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80% 확률이 넘으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PBR 지금 0.9배 미만에서는 주식 매도를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어떤 종목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2018년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2017년 18년도에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60%가 반도체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도체에 쏠려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반도체가 꺾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2019년도에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아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6만 원에서 저러고 있는데 지수가 3,100을 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조선, 방산, 조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섹터뿐만 아니라 엔터, 여행, 레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주식 중심으로 우리가 이 바이언 딥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떨어질 때마다 이 바겐 헌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바겐 헌팅의 기준은 뭐니 해도 실적 중심으로 올라가는 실적 성장주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뭐니 해도 이 조선방산원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미국의 서클 주가가 상장 이후에 6배나 올랐다가 최근에 또 약간 빠지는 모습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인가라 보면 분명히 미국이 그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니어스 법안까지 상원에서 통과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이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관련 코인 관련 주식입니다. 저는 코인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제가 아까 상법 개정이라는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4,300까지 가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4,300이 가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산업은 어딜까요?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하고요. 상법 개정이 되면 지금 지분 34% 정도로 지주사를 지배하면서 그 밑에 자회사까지 관리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지분율을 더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들도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박스권 조정에서 조방원 그다음에 또 하나 하반기로 가면 지금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행 레저라든지 미용 뭐 이런 섹터도 좋아 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증권 지주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연말까지는 거의 3,500을 돌파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500 돌파를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런 가운데 3분기에는 다소 박스권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 투자 전략을 맞는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